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민주당은 간판을 내릴 것이다. 434억 원 플러스 위원정당. 일단 오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 해산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먼저 시비를 걸고 나온 거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받도록 한다는 규정을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를 했다.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은 그러니까 여당은 헌재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정당 해산 심판 잠시 후에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형이 확정이 되면은 만약에 내란 이거로 확정이 되면은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산시켜야 된다. 헌재가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아주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을 여당을 완전히 해산시켜버리고 그때 가면 뭐 여당일지 야당일지 모르지만은 이 해산을 시켜버리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이재명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면은 민주당도 해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국보협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탄핵 남발을 하고 그 남발을 했는데 전부 다 오늘 이 폭탄을 맞은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 아니냐. 이재명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는데 이제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해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에서 풀리고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곧 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를 하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이재명은 계속 재판 받습니다. 재판 받는데 당장 이제 날짜 또 다가왔네요. 26일 날 선거법 2심 판결 받죠. 1심 판결 받고 한 두세 달 있다가 확정 판결을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이 확정 판결을 딱 해버리면은 이재명은 그 순간에 대표적 국회의원직 다 날아가죠. 민주당은 딱 그 순간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434억 원. 이재명이 대선에 나가서 이 보존받았던 돈, 뭐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전액 국고에서 다 보존을 해주죠. 대선 때 썼던. 그러니까 자기들이 434억 원을 썼다. 그거 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 세금으로 이재명 쪽에 다 보존을 해줬습니다. 무려 434억 원. 그런데 그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보존 준 거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민주당은 434억 원 빚더미에 딱 앉는 거죠.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434억 원이면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 전 재산의 딱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그 건물 여의도에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당사가 한 400억 원 정도 되고 유동성 자산이 한 400억 원 된다. 그러니까는 절반인데 그렇다면 당사를 팔면은 길에 나앉아야 되고 유동성 자산을 다 내버리면은 당직자들 월급을 못 주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마 실제로는 그 상황 되면은 이재명에게 막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또 정치적 꼼수를 부릴 겁니다. 가령 당을 해산을 해버려. 위장 해산이죠. 위장 해산을 해버리고 자 그러면은 돈 받을 데가 없어.
뭐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겠죠.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434원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과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 당의 간판을 내려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 민주당이 오히려 무슨 뭐 위헌정당 해산 청구,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이야기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벌써 한 1,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은 지금까지 받은 유일한 정당이 바로 이석기의 통진당이죠. 그 통진당이 헌재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심판이 인용이 돼서 통진당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들 6명인가요? 그때 전부 다 배치 다 날아갔죠. 그런데 민주당도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워낙 지금 그 뭐 사실상 내란을 벌인 게 내란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내란을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9명을 줄탄핵하고 예산 다 포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무차별 뭐 법안 남발하고 이런 것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 다 위배하고 있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때는 헌재의 심판, 이것도 헌재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헌재가 심판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헌재의 심판을 통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정당 해산 아예 하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빼쳐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통진당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청구를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법무부 장관이 그때 통진당 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했을 겁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헌재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산 심판을 하는데 자 헌재 지금 그 구도로는 이게 이제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 자 4월 18일 되면은 지금 헌재의 좌파 재판관 두 사람이 임기를 다해서 나갑니다. 바로 문형배, 이미선이 나가는데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을 누가 추천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문형배, 이미선은 대통령 추천목이었죠. 이때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문재인 때 문재인이 추천하고 임명을 한 두 사람이 문형배, 이미선인데 이 두 사람이 나가면은 새로운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거죠. 직무 복귀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가치를 지키는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우파 그 3명 플러스 중도 여기에 합해서 다수를 형성을 하게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은 그때도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위헌정당 심판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충분히 이 인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용을 하면은 이 민주당이 해산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의 폭거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유죄를 받으면은 국민의힘 여당을 해산을 하는 해산 청구를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해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 헌법재판소 체제로는 어려운 것이죠. 민주당 해산 청구가 받아들인 것은.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이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하면서 탄핵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하면서 4대4 기각을 하면서 그때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뭐냐면은 이것이 탄핵 남용 아니냐. 이재명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29번이나 탄핵을 하면서 남용이 아니냐. 이것을 헌재의 판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재가 탄핵 남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도 탄핵 남용이 아니라고 헌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됐는데 오늘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탄핵 심판을 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피청구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그 이창수 지검장이나 그 최재해 감사원장 쪽에서 주장을 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부 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용도 하지 않고 전부 다 기각을 하면서 오늘 4명을 8대0 만장일치로 기각을 하면서도 이것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거 아니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지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가 청구인이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어떤 뭐 탄핵권을 그대로 남용한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29명을 탄핵 소추를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뭐 탄핵 발의가 해서 통과된 사람이 23명인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29명이나 했는데 이게 남용이 아니라고 헌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인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는 설령 야권 주도의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 동기가 깔려 있다고 해도 그런 전반으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탄핵을 하는데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깔려 있다고 해도 그건 인정을 하는 거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 탄핵을 하고 MBC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고 감사원 길들이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장 탄핵을 하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들 말 고분고분 안 듣는다고 해서 탄핵을 하고 이게 정치적 목적 동기죠. 그런데 그게 깔려 있다고 해도 그러한 전반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희한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문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쪽이 국회가 자신의 임명 직후 탄핵을 그러니까 이틀 만에 탄핵을 소추했다. 그리고 전임자들에 대한 그 방통위원자들 줄줄이 탄핵을 한다고 급박을 했죠. 이것을 들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야 남용하지 않았어.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헌재가 뻔하죠. 만약에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인정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권 남용이죠. 29명이나 2년 반 동안 29명이나 공직자를 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를 시켰다. 직무 정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한 것다.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상황인데 이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는데 만약에 헌재가 이 29번이나 했는데 누가 봐도 남용인데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탄핵을 해서 누가 봐도 남용인데 그거를 인정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 남용을 헌재 자기들이 인정을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기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정치적 목적 동기가 깔려 있다고 해도 그런 점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헌재도 지금 보면 멘붕 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